네,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 투자 전략 함께 고민해 볼 텐데요. 먼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가장 많이 보유하고 계신 7개 종목. 오늘 순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이 있었을까요? 자, 1위에는 계속해서 삼성전자가 올라와 있네요. 6개월 기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국민전자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인데요. CES 발 코멘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하루 만에 돌연 발언을 번복하기도 했죠. 새로운 게임용 그래픽에 삼성전자의 메모리도 탑재가 되고 있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 전일에는 새롭게 개발한 블랙엘 기반의 신규 칩에 대해서 마이크론 것을 탑재한다라고 밝히면서 세간에 이슈가 됐었고요. 또 기자 간담회에서는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도 그래픽 메모리를 만듭니까? 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논란이 되자 다시 한번 정정을 한 건데요. 자, 젠슨 황 CEO, 이제 삼성전자와의 협력도 더욱더 드라이브를 걸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위에는 어떤 기업이 올라와 있을까요? 와, SK 하이닉스를 추월하고 이번엔 삼성 SDI가 올라와 있네요. 다만 어제 2차 전지 쪽 센티는 전반적으로 좋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 바로 이거였죠. LG 에너지 솔루션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결국에 영업 손실이 2천억 원 넘게 발생한 겁니다. 자, 이로 인해서 적자 쇼크로 2차 전지주, 셀 소재 기업들 최근 들어서 반등해서 좀 올라오는 움직임이 보였었는데 어제장에서만큼은 투심이 조금 위축되는 모습 보였고요. 이어서 3위에는 그럼 SK 하이닉스가 자리하고 있을까요? 그러네요. 우리의 SK 하이닉스 어제장에서 무려 5%나 급등했습니다. 사실 어제는 SK그룹 자체에 굉장히 많은 호재들이 있었죠. 자, 최태원 회장이 어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SKC의 유리 기판을 들어 올리면서 방금 팔고 왔다라고 발언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어디서 팔고 왔을까요? SK 부스에 오기 전에 젠슨 황 CEO를 만났다라는 점에서 세간에서는 엔비디아의 유리기판을 판매하고 온 걸로 관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런 추정 보도가 있고요. 또 더불어서 젠슨 황과는 HBM 그리고 로봇 피지컬 AI 사업에 대해서도 협력을 하기로 논의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로봇주들 요즘 움직임이 좋은데 어제는 LG였는데 다음 타자는 SK일까요? 잠시 뒤에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하고요. 자, 4위에 오른 기업은 현대차였습니다. 현대차, 어제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냥 약보합권에 멈췄네요. 무려 24조 원가량을 미래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여기서 방점은 국내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 시장을 좀 거점으로 삼고 다시금 올라서는 데 힘을 내보겠다라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역대 최대 투자인 만큼 앞으로 실적이라든지 새로운 자율주행 모멘텀 개발에 또 어떤 힘이 나올지 기대됩니다. 자, 5위도 한번 볼까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5번째로 많이 매수하고 또 보유하고 계신 기업, 바로 LG화학입니다. LG화학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주에 같이 엮이기 때문에 약세 3% 가까이 보였는데요. LG전자는 사실 LG그룹도 어제 CES에서 많은 재료들이 나왔죠. LG전자의 CEO가 CES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죠. 인도 IPO와 관련해서도 코멘트를 달았는데 인도 시장 앞으로 상당한 잠재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지금 LG전자의 경우에는 IPO 시장에 상장을 하기 위해서 본격화를 하고 있어서 한 올해 4, 5월쯤에는 상장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LG는 어제 로봇과 관련해서도 모멘텀 계속해서 이어질지 앞선 SK와 함께 같이 풀어가 보도록 하고요. 자, 6위에 오른 기업도 확인해 볼게요. 기아입니다. 기아는 현대차랑 어제 희비가 좀 엇갈렸네요. 자, 다만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제 배터리 2차 전지와 관련한 분석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 트럼프 2기 행정부로 정권이 교체가 되더라도 이미 미국 내에서는 배터리 벨트라는 지역이 탄탄하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보조금을 폐지하긴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여기에 가장 핵심 요인은 바로 일자리였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고용 보고서가 나올 테지만 최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그렇고 고용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죠. 그런데 이 배터리 벨트에서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당연히 무시할 수 없겠죠. 자, 끝으로 개 수매수 상위 7번째 이름을 올린 건 어제도 오늘도 유한양행이었네요. 랭라자, 다시 말해 FDA 신약 허가에 대한 기대감을 받고 있는데 그 전일에 10% 너무 급등한 탓인지 어제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 보였습니다. 다만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릴 예정이죠. 이에 대해서 참가한 기업들 이미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리가켄 바이오 클래시스, 브리지 바이오 테라퓨틱스까지 어제장에서 한 5%대 강세 보인 기업 바로 JP모건과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었네요. 이 부분도 계속해서 주시가 필요할 듯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를 다뤄봤는데요.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인데 오늘 저녁까지도 지켜봐야 할 모멘텀들이 많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오늘장 전략 세워봐야 할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새벽부터 또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로 질문 드릴 건 SK 이야기인데요. 자, 최태원 회장이 어제 SKC의 유리 기판에 들어 올리면서 방금 팔고 왔다라는 발언도 했지만 SKC 자회사로 꼽히는 이 앱솔릭스 CTO도 올해 예약 판매는 완료가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SKC의 유리 기판 25년에 공급이 될 것이다라는 추측만 있었는데 실제로 매출이 찍힌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사실 IT 기술이라는 게 그만큼 기술 발전이 빠르게 좀 일어나는 부분이 있고, 물론 이제 작년 하반기 때부터 일단 시향산 테스트가 일단 진행 중이었고, 결국에는 지금 물론 이제 올해 하반기에 이제 들어갈 거는 물론 예약 판매가 됐다고 하지만은 아마 대량 생산은 아닐 겁니다. 물론 이제 본격적인 생산은 내년부터 이제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물론 지금 이제 엔비디아도 이제 블랙엘 가속기나 향후에 나올 이제 업데이트된 스펙업된 제품들이 하나둘씩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애초에 젠슨항 대표는 작년부터 계속 꾸준히 이제 유리기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번 CES 기조 연설에도 마찬가지로 말을 했지만은 그게 결국에는 발열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서 계속 얘기가 나왔고 작년에 블랙의 가속기가 계속 지연됐던 이슈도 발열 이슈입니다. 그러면서 플라스틱 기판이 어느 정도 사라져야 되고 향후에 유리기판이 나와줘야 그 발열 문제들을 빠르게 해소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해왔던 만큼 결국에는 경쟁사인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 독일의 이제 회사와 우리나라의 켄트로닉스와 이 3자가 빠르게 이제 준비 중에 있지만은 일단 삼성전기도 지금 2027년쯤에 좀 대량 생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적어도 앱솔릭스 입장에서는 오히려 1년 정도 빠르게 이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점차적으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나 테슬라나 여러 빅테크 업체들이 빠르게 이제 AI 칩 생산을 하나둘씩 다 준비 중에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시장 커진다라고 해봤을 때는 올해 상반기 CES가 끝난다 하더라도 새로 나온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우상향은 모멘텀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 딱 제가 봤을 때는 처음 이제 우리가 작년 아니면 재작년 하반기때 나왔던 이제 HBM 관련 흐름이 유리기판과 같이 올라가는 흐름으로 좀 가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장님은 AI 관련해서는 그 안에서 순환매가 지금 HBM 쪽에서 유리기판 쪽으로 옮겨 붙을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아니요, 같이 움직이긴 한데 같이? 사실 HBM이 시장 규모가 훨씬 네. 더 큰 상황이고 거기에 동달아가는 유리기판 쪽이 시장에서는 이게 그러면은 내년부터 얼마만큼 이 시장에서 밸류를 측정을 할 수 있느냐 이 여부가 시장에서는 좀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앞으로 전망이 좋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도 유리기판 투자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어떤 뭐 종목을 선택해야 될까요? 당장에 가시화된 거는 SKC밖에 없나요? 최근에 뭐 필옵틱스도 있고 물론 네. 이오테크니스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그 유리기판을 뚫기 위해서는 TGV 공정 장비가 중요합니다. 그걸 가지고 있는 게 필옵틱스고 물론 이제 캔토로니스도 있는 상황이고 뭐 이오테크니스도 있는 상황이지만은 물론 가장 큰 수혜는 필옵틱스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SKC가 실제적으로 앞으로 얼마만큼 많은 물량이 나오고 물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증설 모멘텀도 나오겠죠. 분명 증설을 할 겁니다. 그 많은 이제 엔비디아 이제 전선왕이 더 많은 물량을 주문을 할 건데 언제까지 가능하냐고 했을 때 향후에 그런 모멘텀의 프로세스가 결국에는 증설 또 증설하면서 공급 계약이 나오고 그에 따른 뭐 흐름이 나올 건데 아마 그럼 공시에는 경리 향상 비밀 유지라고 나오겠지만 우리는 다 알겠죠 누군지는. 네. 필옵틱스랑 네. 이오테크닉스의 확률이 높다. 네. 근데 어제 또 너무 급등을 해서 마치 로봇처럼 앞으로 맞아요. 갈 건 알겠지만 오늘 장에서 또 갈지는 또 미지수입니다. 네, 뭐 아마 지금 CES는 매일마다 색다른 이슈들이 좀 나오고는 있고 물론 지금 작년 3, 4월이죠. 그때 이제 필옵틱스나 SKC가 이제 급등을 해왔던 적이 뭐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게 올해 안에는 이 전고점은 전 뚫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필옵틱스도 사실 그렇게 최근에 오르긴 했지만은 그렇게 뭐 12,000원 가격에서 뭐 2배 정도 뭐 오르긴 했지만은 우리가 재작년에 한미 반도체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을 했을 때 반도체가 만약에 뭐 업사이클이 조금 지연된다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제 유리기판 쪽에 대한 분위기는 더 크게 좀 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지금의 사이클의 흐름보다는 향후에 시장에서 필요한 소재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좀 일단 유리기판 아마 꾸준히 얘기가 나올 거고 또 3월이면은 그거 엔비디아 CTC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또 거기서 유리기판 얘기가 그러네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 회사의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유리기판이 얼마만큼 시장이 원하는지가 좀 체크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제 SK 최 회장도 밝혔듯이 AR 로봇 그리고 HBM까지도 협력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했으니까 유리기판 다음 타자로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셨어요. SKC와 함께 그 아랫단의 장비주들 필로틱스와 이오테크니스까지 점검 마치겠습니다. 이오테크니스는 또 어제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지은 대표께서 TSMC 관련해서 또 뭔가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해주셨던 기억 같거든요. 네. 오늘 또 TSMC 매출도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한 번 더 또 탄력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이번에 한 2.4조 파운드리 쪽에 적자가 났죠. 네. 원래 3분기 때가 1.4조 적자가 났고 더 많이 났네요. 그러니까 3분기 때가 물론 이제 TSMC가 한 68% 점유를 했고 사실 삼성전자는 기존에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던 게 점유율이 18%였습니다. 근데 그게 거의 9%까지 점유율이 떨어졌죠. 물론 이제 여기서 침투율이 높아졌던 게 특히 중국 쪽의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 파운드리 업체가 얼마만큼 침투를 했고 물론 TSMC까지는 어느 정도 그 영향을 가져가지 못했겠지만은 물론 이제 TSMC는 지난달에도 11월 달 매출도 마찬가지였지만은 계속 성장하는 이제 국면이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최근에 블랙의 가속기가 대량 생산이 좀 지연되게 되면서 실제로 매출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는 제 숫자는 뜯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2시나 아마 3시쯤에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향후에 TSMC가 12월 매출까지 어느 정도 안정이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3분기, 4분기 대비했을 때 그 상장세가 이게 증가율이 올라가느냐, 둔화되는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워낙 최근에 뭐 퀄컴이나 이제 여러 빅테크 업체들의 관련 파운드리 수요가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TMCS 향에 따른 뭐 이오테크닉스 영향은 충분히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오테크닉스는 TSMC도 그렇고 또 유리기판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래저래 연결고리가 많다라는 상황 저희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더블 체크를 마쳤습니다. 잘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반도체 이야기 나온 김에 어제 또
오전에 미국에서 AI 칩 수출 통제를 전 세계로 확대한다라고 밝혔지 않습니까? 이 네. 부분 좀 점검을 해보고 싶은데 우리나라 같은 동맹국은 예외라고 하지만 미국에서 만든 장비를 수출 통제하게 되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중국에 갖고 있는 공장에는 이 장비들을 들여올지가 어렵기 때문에 생산에 좀 차질이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물론 뭐 이런 이슈들은 예전부터 계속 꾸준히 뭐 나오긴 했었지만은 사실 영향은 그렇게 져야 될 겁니다. 그러면 어제 사실 SK 하이닉스가 폭락을 해야 되고 삼성전자도 이제 크게 많이 이제 빠져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영향이 없다라는 거는 물론 지금 우리나라 이제 대중 수출 이제 특히 반도체 쪽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죠. 이미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도 뭐 CXMT나 YNTC와 같은 여러 업체들도 꾸준히 반도체 생산을 뭐 하고 있고 결국에는 그만큼 왜 바이든도 마찬가지고 트럼프 당선인도 계속 꾸준히 이렇게 규제를 하냐. 물론 이제 그만큼 AI 쪽에 성장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이 이게 단순하게 반도체만 미치는 게 아니라 그 자율주행도 그리고 로봇도 그리고 향후에 드론 시장에서도 많은 이제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성장을 막기 위한 흐름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 정책에서도 특히 제일 중요한 게 AI 규제 완화입니다. 그만큼 규제를 완화시키겠다는 거는 빠른 이 5년 이내에 그 우리나라 미국의 AI 성장을 더 가속화시킬 것으로 일단 보였기 때문에 적어도 그 격차를 더 벌릴 좀 생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중국은 항상 내수 시장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우리나라 뭐 SK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뭐 중국을 견제하더라도 오히려 북미 쪽에 대한 성장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훨씬 더 클 수도 있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뭐 AI치 수출 제한 관련 이슈는 그렇게 영향은 조금 미치지 않을 거고 오히려 이제 그쪽에서의 우리나라의 상황은 점차적으로 그 분위기가 줄어드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파운드리 점유율도 줄어들게 되고 향후에 디램 가격이나 이런 부분도 거의 중국은 오히려 이제 CXMT 쪽에 대한 물량들을 더 많이 좀 가져갈 가능성이 향후에 더 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도 그와 관련된 뭐 공급망이나 새로운 이제 고객처를 계속 꾸준히 조금 확대해 나갈 필요가 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일단 영향이 뭐 별로 크지 않다라는 사실을 어제 주가를 통해서 반증이 됐다라는 입장이신데 좋습니다. 일단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봐야 조금 더 구체화되긴 하겠지만 아직까지 영향권은 그리 크진 않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역시 로봇, 또 한 번 로봇입니다. 로봇이 어제 또 간만에 급등을 했어요. LG전자, 근데 로봇의 색채가 좀 바뀌었어요. 지난번에는 삼성전자와 협업을 맺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이었다면 이번에 LG전자 쪽이었어요. 휴머노이드 사업을 진출한다. 라고 LG에서 이제 조주환 사장인가요? 밝혔기 때문인데 이거 뭐 로봇 안에서 메이커별로 순환매 도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얘기했죠.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면서 분명 포스코랑 LG나 그게 하나 같은 그룹들은 분명 아마 비상 소식 열렸을 거라고. 네네. 그게 결국 제조업 쪽에 영향이 미치는 파급력이 굉장히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보고 계시나 봐요. 아,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LG전자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진출을 하겠다. 그만큼 이 시장이 그만큼 여러 뭐 엔드 쪽에 갔을 때 제품 가격에 영향 굉장히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생산량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게 뭐 시작 자체가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이제 저가형 모델 출시로 인해서 그만큼 가격을 다운시키는 영향이 미치는 건데 물론 이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LG전자도 결국에 일단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하기 위한 거는 가정용 로봇을 어느 정도 그런 서비스 시장을 가려고 하는 목전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로보티즈도 이제 해외 고객사를 하나둘씩 확보하기 위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일단 LG전자를 등에 업고 준비를 하기 위한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는 저는 올해 상반기나 하반기에 실적의 흐름보다는 오히려 이제 대기업들의 지분 투자들이나 아니면
물론 이제 정부 규제들은 이미 작년 상반기나 재작년에 하나둘씩 다 푸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책 모니터는 사실 그렇게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뭐 투자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저 대기업들의 분위기가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다. 생각보다 이제 우리나라 뭐 흔히 뭐 코엑스나 여기서 하는 로봇 행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작년에 많이 나왔었고 물론 이번 CE에서 유독 조금 여러 많이 나왔던 거는 생각보다 중국 쪽 로봇 시장이 점차적으로 많이 커왔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로보락 청소기,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그 점유율이 1위이긴 하겠지만은 네. 심지어 거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팔이 나왔어요. 스타일링고. 그게 하나의 휴머노이드와 비슷한 그런 거죠. 그 센서입니다. 이 앞에 있는 가벼운 물건을 들어서 우리가 지정했던 그 위치에 놓는 거. 그게 결국에는 그런 AI 센서가 더 발전됐기 때문에 그런 로봇이 나왔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긴장을 해야 되는 거고 결국에는 로봇 청소기 시장을 뺏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LG전자는 더 많은 투자를 할 가능성이 있고 그만큼 이 가정용 시장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런 의문점이 생기긴 해요. LG전자는 가전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뭐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넓히고 있지만 근데 휴머노이드는 굉장히 비싸다고 네. 지난주에 말씀 주셨는데 억대를 그렇죠? 가전용에서 저희가 상용화가 가능한 걸까요? 물론 이런 코멘트 시장은 기대감으로 반영이 된다고는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휴머노이드라고 해서 막 덤블링하고 뭐 뜀박질하고 그 정도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아마 어제도 앵커님도 살짝 얘기를 해왔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가전 시장이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세탁기에서 건조기로 넘어왔죠. 네. 그 다음에 올라온 게 스타일러입니다. 네, 맞아요. 거기까지 올라왔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그거마저도 빨래 개비는 걸 귀찮아합니다. 사람을. 아, 이게 몸통만 있는 거죠. 몸통만 있고 이거에 대한 팔이나 그 사람의 센서를 통해서 이거는 셔츠네, 이거는 바지네, 이걸 개비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만큼 그런 지능형으로 올라가는 게 그런 휴머노이드 가정형식으로 바뀌는 거고 그걸 얹어서 하나로 내가 어디에 그 옷을 정리를 하는지까지 그 역할까지 지금 LG전자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2, 3년 전에 이와 관련된 기술들을 특허를 출원을 했습니다. 그걸 봤을 때 그냥 제가 생각하는 그냥 그림이 네.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그냥 살에 맞닿아 있는 부분들을 좀 건드려주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말하는 거지 막 굉장히 어마어마한 뭐 덤블링을 뭐 이 정도는 아니다라는 건데 그러면 오늘 장은 어제 좀 급등해서 쉬더라도 우리 다음 타자로 노려볼 수 있는 로봇 기업은 뭘로 봐야 됩니까? SK도 어제 네. 최 회장도 피지컬 AI 분야 협업을 엔비디아와 약속했다라고 밝혔거든요. 그 중에서 그나마 SK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유일 로보틱스입니다. 어제 유일 로보틱스는 좀 덜 갔어요. 맞아요. 제가 다음 주 탐방을 갈 건데 어디까지 왔는지 네, 얘기해 주실 건가요? 이제 뭐냐면 그동안 이제 뭐 뉴레메카, 포스코 사실 뭐 포스코도 제조업인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뉴레메카의 협동로 로봇이 뭐 용접로 로봇도 실제로 있긴 합니다. 왜냐면은 그 용광로의 그 뜨거운 곳에 사람이 사실 들어갈 수가 없는데 실제로 로봇이 들어가게 되면은 실제로 그 용광로에 대한 뭐 그 흐름이나 이거에 대해서 체크를 사람이 아닌 실제 로봇이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수월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는 측면에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포스코는 올해 안에 제가 봤을 때 누르메카 인수까지는 모르더라도 지분 투자 좀 더 강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은 누르메카는 포항공대 출신들이 네. 나와서 만들어진 회사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르메카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제가 봤을 때 올해 하나 로보틱스도 상장할 가능성이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오, 생각했습니다. 네. 그게 분위기인 거예요. 그게 분위기가 살아나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로봇 시장 자체가 커지는 것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당연히 유일 로보틱스도 작년쯤에 SK와 관련된 공급 계약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SK가 당연히 최태원 회장도 저기 CES 가서 젠상 대표까지 만났는데 우리는 로봇 안 하고 가만히 있을까라는 생각을 안 하죠. 그러면 당연히 유일 로보틱스도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타자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뭐 추후에 혹시나 회사 갔다 오게 되면은 또 그런 관련 이슈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끝으로 로봇에 대해서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 좀 짧게요. 어제 LG에서 호재가 나와서 엔젤 로보틱스나 로보티즈나 로보스타는 다 LG랑 관련이 있다지만
SPG는 사실상 감속기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원래 삼성과 관련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갈 때 움직였는데 어제 보니까 LG 갈 때도 SPG는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이건 부품처럼 여겨져서 온데간데 다 이제 엮여 있어서 그런 걸까요? 그렇다면 우리 SPG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처음 이제 휴머노이드 얘기가 나왔을 때 SPG와 SBB테크가 거의 상한가 비슷하게 움직였을 겁니다. 사실 뭐 감속기,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제일 중요한 부품을 굉장히 차지를 하고 있고, 물론 어제 로보티즈도 강한 상승이 나왔던 거는 사실 로보티즈도 실제적으로 매출의 거의 90% 이상이 다이나믹셀, 흔히 말하는 액추에이터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물론 뭐 하나기나 야스카와 같은 일본 회사가 훨씬 더 기술력은 아직까지는 앞서나가고 있지만은 아까 로봇 박람회 얘기했다시피 작년에 아마 상반기 때 그 로봇 이제 행사에서 이제 로보티즈 대표도 얘기했고 SPG 대표도 얘기를 해왔지만은 물론 아직까지 뒤처지는 건 맞는 건 맞지만은 이제 그만큼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많이 따라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속기 자체가 굉장히 예민한 게 이게 잘못하면 인명사고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이 미세한 기술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기술력이 어느 정도 한 단계 올라오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나와준다게 되면은 충분히 승산은 있다고 보이고 있지만은 우리는 계속 중국을 견제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협동 로봇 자체가 4천만 원, 6천만 원 아까 얘기를 했죠. 휴머노이드가 대략 한 2.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중국은 훨씬 이것보다 가격 경쟁력이 싼데 만약 기술력까지 올라온다? 이것도 우리는 견제를 해야 되고 중국은 그만큼 정부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대기업에 기댈 수밖에 없는 좀 상황이라면은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물론 SPG도 기술력이 옛날부터 조금 많이 올라왔고 원래 이제 모터 만드는 회사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기술력은 일단은 뭐 여러 고객사가 확대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승산도 있는 상황이다. 근데 중국은 그래도 우리가 좀 체크는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봇주 안에서 넥스트 로봇으로 유일 로보틱스도 여쭤봤고요. 그리고 그 아랫단에 있는 SPG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입장으로 로봇 총정리 마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어제부터 저희가 실적 섹터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도 옵션을 많이 드렸어요. 화장품은 어제 다뤄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못 다뤘었는데 어제 중소형 브랜드가 좋더라고요. 뭐 유통 뭐 이쪽으로 순환매를 도는 건지 아니면 전력도 신고가 경신했고 방사는 어제 뭐 정부 차원에서 선을 좀 그어서 그런지 하방에 대한 압력은 좀 제한적이어 보였습니다. 끝으로 삼양식품은 뭐 늘 실적하면 삼양식품이고 이 가운데서 좀 실적 옥석으로 가려볼 수 있는 섹터나 기업, 과장님은 뭘로 보세요? 전 조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오늘도 조선이요? 네. 네. 뭐 조선 앞서서 화장품 잠깐 얘기해도 될까요? 화장품 네, 좋아요. 화장품은 네. 일단 4분기가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사실 우리가 작년이죠. 한참 이슈가 있었던 게 선크림입니다. 선크림은 일단 4분기는 쓰세요. 왜냐하면은 겨울에도 비성수기입니다. 겨울에는. 아, 그만큼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특히 북미 시장 우리가 뭐 침투율이 많이 올라왔다고 하지만은 사실 이게 화장품 자체라는 게 굉장히 트렌드에 좀 민감한 사업이고 당연히 작년에 우리가 뭐 조선미녀나 아니면 스킨천사와 같은 여러 업체들이 시장을 점유율이 올라왔다라면은 당연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와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을 당연히 여러 업체들이 고민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거기에 따라서 트렌드가 뒤바뀔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작년 좋았으니까 올해도 무조건 좋아질 거에 대한 생각은 조금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물론 이제 중국이 어느 정도 이제 경기 부양책이 한 8월 달에 나오게 되면서 아모레퍼시픽이 어느 정도 충분히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적자폭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그나마 이번 4분기에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다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분기에 화장품 섹터는 좀 애매할 수 있다라는 코멘트 주셨고 이 안엔 없지만 조선이다라는 건데 조선은 계속 신고가 가고 있잖아요. 네. 뭐 어떤 뭐 특별한 돌파구가 있습니까? 다 좋은 거는 계속해서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흔히 조선을 얘기를 하게 되면 건조 기간이 2.5년에서 대략 한 3년 정도 됩니다. 3년,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신조선가 지수가 대략 한 2년 전부터 150대에서 그 190대 가까이까지 올라왔죠. 그러니까 2년 전에 어떤 큰 수준 모멘텀이 있었냐면은
카타르 에너지 우리가 1차 수주를 받았고 작년 초쯤인가 아니면 재작년 말쯤에 2차 수주를 받았습니다. 총 한 103척이죠. LNG선. 그리고 대부분 하나오션이나 현대중공업이랑 아니면은 삼성중공업이 대략 한 30척 이상씩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2년이 지났고 이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이게 인도 시점이 와요. 흔히 우리가 조선의 수익 구조가 헤비테이 방식이라고 해서 처음에 10% 계약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중도금으로 해서 10%, 10% 떼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도 시점에 그 금액의 60%를 한 번에 다 받습니다. 한 예로 들면은 하나오션 같은 경우가 우리가 2년 전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900억 정도였죠. 그리고 작년이 대략 한 플러스 1,000억 정도입니다. 근데 올해부터 컨센 자체가 한 7,000억 정도 됩니다. 그만큼 그렇다는 거는 여기에는 기존에 있다는 원가에 대한 부담이 크게 많이 줄어들었고 고성가가 올라오게 되면서 그만큼 수익성이 크게 좀 개선되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거의 4분기 때부터 더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 그리고 삼성중공업들이 본격적으로 카타르발 이제 그 LNG선들이 하나둘씩 인도가 아마 올해 내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실적이 계속 올라가면서 마진이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조선주도 충분히 이번 실적 섹터에서 가장 크게 관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에 대한 것들, 조선. 그럼 과장님, 조선 이제 하고 싶은 말씀 하셨으니까 전력, 방산, 삼양 등 이 가운데서 하나 좀 꼽아주신다면요? 실적 기대감 전혀 없습니까? 있습니다. 뭐 전력은 애초에 뭐 HD 현대일렉트릭도 한 9월쯤에 울산이나 저기 엘리바마 공장 증설을 했죠. 그러면 그게 증설했다는 효과가 이건 단순합니다. 삼양식품도 마찬가지죠. 미란 공장 공장 이제 증설 완료했죠. 증설했으니까 매출은 올라갑니다. 당연히 올라가겠죠. 네. 그만큼 고객사가 확보가 됐고 그 물량들이 계속 나갈 거니까 전력기기도 이미 28년까지 수주가 꽉 차 있는데 당연히 AI든 물론 전기차 수요는 아직까지는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적어도 기존에 내년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2천억, 3천억 이상 매출이 자연스럽게 더 찍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전력기기는 실적에 대한 기대는 있는데 문제는 그만큼 우리 아까 화장품도 얘기를 해왔지만은 시장의 눈높이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왜 자꾸 컨센이나 실적에 대한 부분은 왜 주가는 빠지냐 고민을 해봤을 때는 당연히 그거는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시장의 그 기대치에 못 미쳤을 때 주가가 좀 빠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전력기기는 이미 시장에 예상을 하죠. 왜냐하면은 그만큼 증설이 됐으니까 그만큼 전력량이 나오면은 그 숫자를 대입해 보면 거기에 따라서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더 올라가는 흐름이 있는 거고 상향식품도 뭐 미란 공장이나 아마 내년쯤에 중국 법인에도 공장이 또 추가적으로 네. 증설되는 게 있습니다. 그만큼 그 식품의 트렌드 자체가 이게 오래가는 뭐 우리가 흔히 초코파이도 마찬가지고 불닭볶음면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게 올라가는 측면이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물론 힌트를 준 게 이 4개 종목 중에 있다라면 방사는 물론 어제 망의사업처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거는 근데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좀 폴란드 애매합니다. 입장 들어본 건 아니잖아요. 예. 물론 방위사업청에서는 아니라고 부인을 해왔지만은 이거는 결국에는 이게 사실 폴란드 2차 수출 계약도 이미 작년 9월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 안 나왔다는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은 우리가 고민은 해볼 필요는 있다. 네. 물론 어제 방위사업청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주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안 괜찮았어요. 걸었다면은 네, 네. 그만큼 이게 시장이 약간 초조해 질 수 있다는 측면에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사는 어제와 오늘 의견이 조금 갈립니다. 다만 전력이라든지 삼양식품은 증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정도로 옥석 가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안에서 탑픽은 하나오션이었다는 거. 자, 끝으로 오늘 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TSMC 매출도 나오고요. 앞서 얘기했지만 고용 보고서도 있고 다음 주부터는 또 JP모건 헬스케어 개최되잖아요. 네. 오늘 마무리 어떻게 해볼까요? 바이오 쪽으로 담고 주말 쉬어볼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매일마다 지금 섹터에 대한 순환매가 크게 바뀌고 있고 물론 다음 주부터는 JP모건 헬스케어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예년에는 헬스케어가 나오고 나서 끝나고 나면 항상 세론이 시장에서 움직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의 흐름은 조금 결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바이오가 크게 뭐 오른 것도 아니기도 하지만은 근데 분위기가 달라진 점은 뭐 아까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티스도 갑자기 메인 시즌에서 발표를 하라 그랬죠. 알테전도 갑자기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ABA 바이오 지금 관련된 어제 ABA 공공이 관련 데이터가 나오면서 갑자기 주가가 확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뭐 4월 달도 이제 암학회도 있는 상황이고 이게 순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봤을 때 여기는 뭐 알테오젠이 뭐 이번 달 뭐 FDA 이제 신청도 들어갈 거고 그리고 물론 이제 아직 셀트리온은 진펜트라에 대한 실적이 어느 정도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적어도 제약바이오는 다음 주에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마무리는 바이오까지 아주 그냥 이모저모를 다 다뤄봤습니다. 아유, 과장님 덕분에 이번 한 주 마무리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